안녕하세요. 스마트 워크 시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기곰 유형은 어떤 점이 조금 더 부족하고 어떤 점을 조금 더 개선하면 좋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곰 유형들은 이 말씀을 제일 많이 하세요. 웹캠을 꼭 켜야 됩니까? 음성이나 채팅 또는 메신저만으로도 충분히 소통이 가능한데 화면 꼭 켜야 되나요? 라고 화면에 대한 거부감을 제일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언제나 청중으로만 참여하실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화면 안에서 본인의 업무를 발표하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직원을 교육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먼 미래로 가면 친목 모임들도 지금보다 훨씬 더 자주 화상 도구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아기곰 유형의 이 화면 거부증을 한번 탈출시켜 볼까요? 저는 기관에서도 또는 기업에서도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10년 전, 7년 전, 5년 전, 그리고 가장 최근 어떤 점을 제일 많이 느끼냐면요. 말하기에 다양한 변화의 양상들이 이 스마트 도구 능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먼저 예전에는 제가 스피치 토론 교과 과목을 대학에서 강의할 때는 대면해서 조별로 토론을 했었죠. 그런 상황에서는 얼굴을 마주보고 토론을 하기 때문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극심했을 때는 등교 자체가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전체 한 학기 수업을 모두 다 비대면으로만 진행을 해야 했었거든요. 과연 이 화상 도구를 이용해서 어떻게 토론을 원활하게 시킬 것인가가 너무 많은 고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화면을 켜고 참여하기도 하고요. 화면의 각도를 조정해서 본인의 머리만 보이도록 한다거나 본인의 눈만 잠깐 보이도록 한다거나 신체의 일부분만 어쩔 수 없이 보이게 하거나 형광등만 보이게 하는 학생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업무로 돌아가셔서 생각하셔도 많은 분들이 화상회의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거부감을 느끼거나 불편해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아기곰 유형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시각적인 것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민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내 시야에 들어오는 정보가 너무 많은 것이죠. 우리가 대면에서 만날 때는 시야의 각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마주한 사람을 이렇게 화면을 보고 얘기하거나 또는 그 뒷사람을 볼 때는 시선이 뒤로 옮겨가겠죠. 그러다가 다시 이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시선이 앞으로 올 겁니다. 그런데 비대면 상황에서는 어떻죠? 아마 온라인 화상 도구를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와, 눈 아프다 정도가 아니라 와, 머리 아프다까지 가셨을 겁니다. 한 화면에 100명 정도가 참여하는 화상회의 들어가 보셨습니까? 저는 거기에서 교육을 해본 적도 있고 사회를 본 경험도 있는데요. 와, 저도 방송 경력이 꽤 많은데도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대면에서 100명을 만나고 10명을 만나는 것보다 고정되어 있는 한 화면에 한 칸에 한 명씩 다양하게 움직이는 그 움직임들이 내 시각에 들어올 때는 이 시각이 예민한 아기곰 유형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모습도 같이 보이죠. 그래서 아기곰 유형 중에는 갑자기 화장을 다시 하시는 분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뒤에 배경을 정돈하시는 분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시각 정보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포기하는 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기곰 유형의 이 유연하지 못한 민감한 시각 정보를 하나씩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곰 유형은 우선 방향 지시 언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아기곰 유형은 화면의 형식에 대한 거부감만 살짝 있을 뿐 소통에 대해서 전체적인 거부감이 있는 유형은 아닙니다. 조금 더 카메라와 또는 화상 도구와 친해질 필요성을 권고드리는 유형인데요. 방향 지시 시각 언어는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켰어요. 그리고 우리는 카메라 아래에 노트북에 또는 PC의 모니터를 보면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각이 많이 흔들리죠. 이런 도구에 익숙하신 분들은 렌즈를 바라봐야 렌즈를 비추는 나를 보는 상대방이 내가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라는 사인을 준다는 걸 알지만
자, 제가 시선을 일부러 한번 모니터 아래에 있다고 가정하고 아래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가 눈썹으로 얘기를 하거나 여러분을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근데 저는 만약에 화상도구라면 지금 화면 안에 떠 있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저는 익숙하지만 상대는 익숙하지 않은 얼굴을 보게 되거든요. 제가 다시 시선을 옮겨 볼게요. 저와 다시 소통하는 느낌이 드시죠? 그래서 눈은 사실 소통한다는 느낌을 가장 많이 주는 인체 부분인데 우리는 이걸 웹캠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어렵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 점점 더 익숙해지시려면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제가 시선을 아래로 옮겨 보겠습니다 하고 옮기는 것이고요. 다시 여러분을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으로 방향 지시 등을 켜시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가 그 공유된 화면에서 어색함을 좀 잃을 수도 있고요. 내 눈이 좌우로 상하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어색한 지점들도 많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공유된 자료를 우리가 함께 볼 때는 내가 보는 시각의 방법대로, 방향대로, 순서대로 상대가 따라오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왼쪽 상단을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웹캠 너머에 접속한 상대방은 오른쪽 하단을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봐주세요 하는 그 마음을 방향 지시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공유된 화면의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접속한 상대방의 시선을 그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이죠. 우선 아기곰 유형으로 나는 여기에 속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시선을 옮기거나 할 때는 방향 지시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구나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향 지시 언어를 사용하라고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웹캠을 계속 보면서 소실점을 계속 보면서 말해야 하는 어색함을 내세울 수 있는 명분이 돼주기 때문이죠. 우리가 계속 웹캠 보면서 말하기가 어렵거든요. 아기곰 유형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대면과 비대면, 디지털 도구가 아주 원활하게 잘 소통이 되는 돌고래 유형처럼 바뀔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숲 안에만 계시겠어요? 넓은 바다로 나오셔야죠. 네, 웹캠을 통해서 여러분이 시간도 많이 줄이시고 공간적인 부담감도 많이 줄이실 수 있도록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아기곰 유형이 계시다면 화상회의 시간을 늘려보시고요. 내가 만약에 아기곰 유형이다 라고 하시면 웹캠 켜는 시간을 조금 더 늘려보시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발언하는 시간들을 조금씩 늘려보시는 솔루션을 드리고 싶습니다.